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수학계의 미소천사, 그리고 수학계의 최고 강사 김용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200하고 2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전 이렇게 특별한 시기에만 항상 초대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300일 전 정도에 만났던 것 같은데요. 두 번의 시험은 잘 보셨나요? 3월 교육청과 4월 교육청을 어떻게 잘 보셨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여전히 2014학년도 수능 시험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오늘 제가 올해 수능의 시크릿, 단기간에 레벨업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 대비 최고의 전략 수학 영역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잘 보셨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부를 왜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공부의 목적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셨듯이 A형, B형이 어떻게 달라졌냐, A, B형을 비교를 한번 해보실 겁니다. A, B형을 비교하다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A형을 하고 있는지 B형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선택을 잘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나의 A, B형의 선택도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되겠죠? 고3들은 다 선택하셨겠지만 수험생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4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하십니까? 공부를 도대체 왜 하세요? 특히 수학 공부는 왜 하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대입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사실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십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또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죠. 그죠? 엄마는 왜 우리한테 공부를 하라고 할까요? 그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어떤 삶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엄마들이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 뭘 집어넣고 있는 건가요?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한참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고 잘 안 되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공부를 할까? 나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할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대학교에 가서 대학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네는 대학까지 왔는데 공부를 왜 하고 있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나 공부 왜 하고 있지? 공부 왜 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러하기 때문에 공부해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에 상당히 큰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세 단어는 뭐냐? 좀 더 똑똑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똑똑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지는 것은 무슨 얘기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낼 거냐는 얘기야. 똑똑한 삶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특히 수학은 더더욱 훨씬 더 이 문제들을 훨씬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있어. 수학에서 공부하는 그 논리력으로 그리고 수학에서 판단하는 옳고 그름, 참, 거짓 같은 것들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 거야. 수학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지. 왜? 대학 갈 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여러분 말하면 믿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은 믿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동의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수학 점수 나와야 된다. 여러분은 좀 더 똑똑한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건 이런 거야.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아, 그래. 수학은 진리의 학문이야.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탐구하는 거라고. 네가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네가 그런 것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고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석해 보라는 얘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좀 더 똑똑한 삶을 살면서 뭐 하는 거야? 좀 내 생각을 자유롭게 갖자는 얘기야. 똑똑하고 뭐 필요한 거야? 나는 너의 생각들을 약간 자유롭게 하자는 뜻이야.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야. 수학에서 가장 필요한 건 생각의 자유야.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도 돼. 네가 푼 풀이가 틀린 풀이가 아니거든? 근데 너네들 항상 이렇게 선생님 제가 푼 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해설지랑 다른 것 같거든요. 하지만 답은 나왔어요. 그럼 네 풀이도 정답인 거야. 여러분 풀이도 정답인 건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항상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게 남았습니다. 200일 동안 남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왜요? 똑똑한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조금만 지나면요. 대학 가면 자유를 얻잖아요. 그죠? 하지만 대학 가시면 또 다른 공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것은 A형과 B형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형과 B형이 어떻게 바뀌었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건데요. 한번 우리가 모의고사가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모의고사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설 모의고사가 하나 있었고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험인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아시죠? 그죠? 예. 첫 번째, 사설은 뭐예요? 사설은 학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중요한 것 같아. 어떤 특정 문제집에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고요. 교육청은 뭐예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육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문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원 시험 뭐예요? 우리 6월, 9월 달에 시험 보죠? 그럼 뭐예요?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 수능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합숙을 해서 한 달 동안 합숙을 해서 그리고 대학원생, 학교 선생님들 다 같이 가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어려운 건 빼고 쉬운 건 다 빼고 조절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겠어요? 아름답죠.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가 정말 아름답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다른 어디 나라에 가도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냐? 평가원 시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중요한 건 뭐야? 수능입니다. 수능을 잘 보시면 대학에 가고 평가원 시험 1등급 받는다고 대학 가십니까? 절대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이 시험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망해도 괜찮나요? 망해도 괜찮나요? 아니요, 망하면 안 되죠. 왜 망하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한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모의고사는 뭐예요? 내가 이걸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 볼 때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깨달으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보완해서 수능 시험을 잘 보게 노력하시면 된다고요. 또 하나 뭐예요? 시간 관리죠. 시험 시간에 내가 많이 뺏길 거란 말이죠. 시험 시간에 한 문제 잡고 있어요. 그럼 마약 같은 존재, 악마 같은 존재의 시험에 딱 걸리는 거예요. 풀어봐. 너 시간 뺏길 거니까 좀 더 풀어봐.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는 훈련 하시는 거라고요. 이 세 개의 시험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시간 관리하는 연습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게 어떤 게 부족한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한 다음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특히나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평가원 시험이에요. 평가원 시험은 왜냐면 수능과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동일한 교수님들이 거의 동일한 교수님들이 동일하게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가시거든요. 가장 대단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평가원 시험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확실하게 수능이 어떤 게 나올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이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능 시험이 바뀌었는지 좀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언제? 작년 5월 달에 봤던 2014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예비 시험에 그런 것들밖에 없다고요. 그럼 출제 방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도죠. 작년 5월 달에 예비 시행 문제를 시험을 봤었는데요. 이거는 모의고사가 아니죠. 예비 시행입니다. 올해 시험은 이렇게 낼 거니까 한번 봐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평가원에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보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국어, 영어, 수학에 수준별 시험을 도입해서 그 다음에 수험생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답니다. 선택의 폭을 확대했대요. 왜요? 그죠? 국어도 A, B형, 수학도 A, B형, 영어도 A, B형, 총 두 개, 8개겠네요. 그죠? 8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얘기는 내가 잘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보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쉬운 걸로 시험을 보자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때요? 그죠. 인문계, 자연계 이미 공이 정해져 있어요. 인문계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B, A, B 다 알아듣고 있는 중이죠. 그죠? 이과는 어떻게 봐야 돼요? A, B, B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의 대학을 제외한 다음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출제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어 버려요. 이렇게 시험을 봐야 대학을 갈 수 있대요.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요거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많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필요 이상으로 시험 준비를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필요 이상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네가 필요한 만큼은 공부를 해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맞게끔 선택해서 필요 이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만큼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지 말아야죠. 잠이 옵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똑똑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셔야 되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정해져 있다 그랬으니까 실제 기본 방향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과 변경 차이를 한번 보실 건데요. 원래 기존에는 수리 영역이란 말이 있었고 이제는 수학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수학이란 말은 뭐예요?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학문을 하는 건데요. 수리 영역은 뭐였어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다면 수학은 교과 과정에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형에서 가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형 가형에서 A형 B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리 영역과 수학의 차이는 교과 과정에 출제를 하겠느냐, 사고력을 물어보겠냐, 아니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을 물어보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교과 과정에 충실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말을 한번 보시면요. 현행 수능에서의 수학원은 수리 가형에 출제하고 있는 수학원의 모든 문항이 나형과 공통으로 출제되고 있는 바 수준별 시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죠? 수준별 시험의 취지를 살린다. 뭐예요? A형, B형을 따로따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예비 시행에서는 수학원에서도 A형과 B형 문항을 달리 출제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엔 응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택했던 것과 필요 이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문제에선 A형, B형 응시 집단을 차이를 둬서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한 번씩 보면서 한번 해야 되겠죠? 문제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14학년 예비시험에서 A형, B형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비교가 있냐? 제가 이름을 지어놨어요. 틀린 그림 찾기. A형과 B형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A형 보세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B형 보세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5번, 4번이 다릅니다. 문항 배열이 다릅니다. 문항 배열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과 같은 경우에 앞번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조금 뒷번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B형은 요게 좀 쉬운 편이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내용도 보시면 교집합에 물어봤고 여집합 물어봤고 조금씩 달라지는데 결국엔 문제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계산 과정이 좀 달라요. B형 같은 경우 계산이 좀 많이 지저분한 편이에요. 하지만 A형은 어때요? 조금 쉽게 나오게 돼요.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동일한 내용을 물어보지만 문항 배열 다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배점도 조금씩 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또 틀린 그림 찾기 해놨죠? 틀린 거 찾으시면 돼요. 뭐 달라요? 그렇죠. 첫 번째 14랑 19 달라요. 문항 번호가 달라요. 그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점수표이 좀 달라요. 4점? 똑같네요 이거는. 그럼 뭘 찾아야 될까요? 여기 있네요. 확률을 찾는 문제고 여기는 어때요? 비율을 찾는 문제예요. 여기는 B형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비율을 해결하는 문제라서 맨 마지막 단원에 있는 그리고 솔직하게 비중이 좀 약했던 부분인데 뒷번호에 강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문과 같은 경우 어때요? 앞번호에 좀 쉽게 출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다음에는 이제 박스형 문제입니다. 항상 기본형인데요. 아까 거기서 말했죠? 평가원에서 A형, B형의 배점을 다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듯이 문제가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문제 배열도 다르고요. 문항에 있는 배점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과는 난이도 조절을 이걸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럼? 수특, 적통, 기백에 나와 있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원 공부는
당연하게 기본으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응시 입단이 이과생이고 문과생이니까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세트형 문제입니다. 세트형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4월달 시험을 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실수하냐? 여기 문제를 안 읽어. 우리 이과나 문과의 특징 중에 수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는 식만 보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이과생들은 여기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어서 여기 있는 문자들만 정확하게 다 읽어내서 답을 내려고 했더니 답이 안 보인대요. 왜? 맨 위에 있는 요 공통 문항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맨 위에 있는 있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곡선은 이 말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 9번을 풀라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죠. 이걸 안 보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고난도 문제인데요. 얘를 왜 집어넣냐면은 그렇죠. 얘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하고 쉬운 문제들을 구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기존 수능하고 추가로 바뀌었던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고난도 문제인데 이번 시행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 나왔던 시행 문제입니다. 과거 2011학년도의 수능 문제인데 이렇게 보세요. 최고 차원계수가 1이고 F형은 얼마고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보세요. 함수의 이거 뭐죠? 피곤해지고 있어요. 또 뭐래요? 함수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뭐 어쩌고 불연속 개수일 때 이거 값을 구하라. 4차 함수 그래프가 안 나와놓고 이걸 그리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다 인식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려서 일일이 확인해보란 얘기예요. 예전엔 이렇게 나왔다면 또 하나 더 볼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예비시행과 현재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어때요? 식이 좀 많이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말이 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정보들을 이만큼 줄 테니까 네가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사고를 그만큼 충분하게 펼쳐봐, 자유롭게 상상해봐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거 보면 어때요?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 다음 문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B형 문제 18번 문제예요. 이과형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고난도 문제는 어때요? 요렇게 나와 있어.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프가 안 돼도 그래프를 못 그려도 우리 y는 2x는 그릴 수 있잖아요. 직선이잖아. y는 3x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린 다음에 이건 거의 그래프를 준 거랑 마찬가지죠. 네가 생각하기보다는 계산을 충실히 열심히 해서 계산 능력을 열심히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B형의 20번 문항처럼 이번에도 합성함수인데 방금 전전에 봤던 것처럼 기출문제 중에서 그래프가 안 나와 있었는데 그래프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전에 과거에 가형, 나형으로 시험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을 물어봤다면 현재는 이런 정보들을 준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능력을 많이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계산법에 대한 것들 연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고난도 문제와 2014학년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렇죠?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기존의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죠. 원래 있던 것과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수학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EBS 출제율을 70%로 연계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교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방송교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때요? 문제풀이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다음 네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만점자 1%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각 과목별로 만점자 1%를 만들어 놓기로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한대요? 그런 거 난이도 조절 힘들겠으니까 없앨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고민되죠? 왜? 만점자 1%가 있다는 얘기는 시험이 그만큼 쉽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때요? 1% 없앤다는 뜻은 뭐예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만점자가 1%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죠.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6월, 9월 두 번의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A형, B형의 첫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당연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형을 보는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 본 시험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96점인데 3등급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A형, B형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를 없애겠다, EBS 연계하겠다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지난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공부는 그대로 계속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고난도 문제는 사고력을 위한 문제였다면 지금 뭐라고요?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많아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해 주시고 특히 EBS 방송 교재를 보시면 어때요? 약간 문제들이 어때? 좀 지저분하신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A형, B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달라진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이 무엇인지 봤는데요. 지금부터 할 것은 A형, B형 어떤 거 선택할 건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했죠. 국어랑 수학은 동시에 B형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어 B형이면 수학은 A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영어는 A, B형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B형을 하고 국어는 A형밖에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인문계학과는 국어의 A, B형 그리고 수학의 A, B형, 영어도 A, B형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있고 자연계학과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교육 자료에 따르면 어떤 학교들은 가산점 제도가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무조건 B형밖에 안 돼. 수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B형밖에 안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학별 입시 요강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발표된 것들만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서울대학교의 입시 전형 계획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국어에는 B형, 수학엔 A형, 영어 B형, 그리고 사회과학, 제1국어 이렇게 선택을 해도 갈 수 있는 학과가 있고요. 국어가 A형, 수학이 B형, 영어가 B형, 사회과학을 보는 이과형 형태로 봐도 인문대학, 사회과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건축학, 산업공학 이런 학교들을 갈 수가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인문과 그리고 특수한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도 진학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연계 학생 희망하는 학생도 진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선택의 폭을 넓혔고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면 된다가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왜 우리가 확인해봤냐?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갈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건 왜요? 그죠?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하면 다른 대학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갈 가능성이 큰 거겠네요. 따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하잖아요. 나는 서울대를 분명히 갈 거야 라고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거라고요. 뭘 선택할 건지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입시 계획은 수시에서만 선발하는 과도 몇 개 있고요. 보통 이과의 학과는 몇 개 그렇고요. 또 수시의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 능력 시험의 최저 기준을 폐지할 정도로 약간의 파격적인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말고 정시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최저 등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실 건데요. 네, 자연계열에서 수학 비용 지정 대학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생들은 자연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요. 서울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이런 등등의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인천 경기에는 가천대, 경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자연 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수학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연 계열로 진학하면 수학을 비용이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A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큰일 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저는 수학을 못하니까 A형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야기죠. A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어요. 뭐예요? 서울에는 덕성여대, 동덕여대밖에 없네요. 남학생들 서울대 가면 되겠네요. 서울대 가면 되고, 인천은 어떻게 해요? 가톨릭대, 강남대, 대진대, 적성을 보는 학교들 상당히 많네요.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A형을 가능하고요.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밑에 학교들이 현재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인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연계열인데요. 난 대학을 자연계열 전공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로 가시겠다 그러면은 국어는 A형, 수학은 B형, 영어는 B형, 과탐을 보시면 자연계열 가는 건 당연하죠. 현재 내가 자연계열이라면은 요렇게 선택을 해서 자연계열로 진학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쌤, 저는 수학이 안 돼서 이걸 A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수학이 A로 바꾸면 자연계열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잖아요. 아까 봤죠? 여대 같은 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예 이걸 옮기세요. 문과계열 대학을 가버리시면 돼요. 처음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신 국어를 뭘로 봐야 돼요? B로 바꿔서 이걸 과탐으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 과탐으로 가면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실 건 뭐예요? 내가 수학이 안 되는데 국어, 영어가 잘 나오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A형으로 바꿔서 문과로 대학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과니까 수학 망하면 거기 대학 못 가는, 그렇죠? 대학 가서 이중전공 하세요. 그럼 됩니다. 다음, 문과 학생 어떻게 해야 돼요? 쌤, 저는 문과인데요. 자연계열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수학 어려우니까 자연계열 안 갔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문과니까, 문과계열로 대학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형, B형 선택하는 기준이 거의 결정이 이미 자연계열로 갈지 문과로 갈지 우리가 A형, B형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B형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B형을 몰고 가시면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수학이 너무 약해요. 5등급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형으로 바꿔서 가시면 돼요. A형 바꾸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과를 문과대학으로 진학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 서울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문과 쪽으로 돌려서 가자. 딱 맞죠, 이 말이? 선택하는 게 폭이 넓어졌고요. 필요 이상의 대학을 원한다면 네가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이번 평가원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말을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진학해야 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B형을 하던 학생들 중에는 만약에 현재 제가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갔다. B형인데 3등급 이상이다. 4등급까지도 괜찮겠네요. 현재 4등급이다. 수학 B형 4등급이다. 그대로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시면 돼요. 내가 근데 수학이 지금 5등급이다. B형 5등급이다. 근데 A형으로 바꾸고 싶다. 아직은 바꾸지 마시고요. 언제 고민할 거냐? 6월달 시험 보고 결정합시다. 6월달 시험 봤는데 도저히 오를 기맥이 안 보이고 또 기백 어렵고 적분 어렵고 통계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형 갑시다. 쿨하게 A형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대학을 문과 쪽으로 가자고요. 갈 수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어요. 대신 5등급 받는 학생들 문과 나형으로 A형으로 옮기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반드시 1등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A, B형 지정 대학들이 상당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산점 제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가산점 제도는 어떤 도, 시도별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교육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강원도나 수도권, 대전, 충청, 대구, 경북 이런 것들 보시면 전부 다 뭐 10% 내외의 가산점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10% 내외인데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5%까지 주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직은 발표한 대학에 보면은 5%에서 10% 정도의 발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하실 때 가산점을 많이 주는 대학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좀 지원해 봐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B형 선택을 하시면은 과목 수가 너무 많아요. 과목 수가 너무 많습니다. 수원도 있고요. 수투도 있고요. 적통도 있고요. 기백도 있습니다. 3등급, 4등급까지는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지하셔야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교과 과정에서 뭔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EBS에 나와 있는 목차 잘 보시고 교과서의 목차 잘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쭉 공부해 주시면 더 이상 선택에 대한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B형 지정,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일 경우에는 B형 지정이다. 이런 계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A형, B형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자연 계열 가시고 싶으면 서울권에 자연 계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B형 하세요. 그리고 서울 쪽에 있는 인문 계열 가실 거면요. A형 하던 친구 계속 A형 하시고 B형 하던 친구 B형 갈 수 있는데 B형에서 어려운 친구들이 이동해도 무관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A, B형 선택은 현재 나의 등급에 잘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언제 결정하자고요? 6월 달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의 최종 선택은 6월 이후로 미뤄두시면 됩니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드렸습니다. 몇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가산점을 어떻게 받을 거고 가산점을 포기하고 학교를 옮겼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할 거냐. 반영, 비율도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과목, 반영 과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5등급 수학이 E형 이과에서 5등급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국어도 2등급, 영어도 2등급, 과탐도 2등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가 그냥 여기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옮겨서 수학을 나형을 봤더니 확실히 점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 수 없는 대학을 갔어요. 어느 대학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점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학교였는데 갈 수 없는 대학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다 됐잖아요. 내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뭐 하냐? 좀 똑똑해지기 위해서 한다. A형, B형은 뭐가 다르다? 달라진 거 별로 없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공부할 필요 없다. 그리고 A, B형 선택 어떻게 한다? 문과 학생은 그대로 A형 하자. 바꿀 수 없잖아. 이제 와서. 그지? B형 학생은 어떻게 하자? 그렇죠. B형 학생들은 서울 가고 싶으면 그대로 B형을 유지하되 자연계열 가고 싶으면 인문계열 가고 싶으면 A형으로 옮겨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1번과 4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물론 3번도 상당히 중요했죠. 공부 어떻게 할 거냐? A형과 B형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정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형 같은 경우 어떻게 하자고요?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이번 시험지를 보면서 3월달과 4월달의 시험지를 보면서 저희 학원에 오우수 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시험지를 보면서 지금 다 나왔던 건데요? 다 똑같은데요? 바뀐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5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출문을 다 외웠어요. 수학 기출문을 전부 다 외웠더니 선생님이 다 똑같은 문제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96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서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이과는 어떻게 해요? 이과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B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 가시면 돼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A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조금 쉽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기존의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한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할 필요가 없다. 또 어때요? 범위가 다르다. 재작년과 올해와 범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오래된 친구들은, 또 연식이 좀 오래된 우리 N수생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것은 안 나올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패턴화 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방법 그대로 따라가시는 B형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재수생인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재수생들은요, 기존에 했던 것들 쭉 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많이 놀아서 머리가 포맷이 돼 있단 말이죠. 다시 채워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슬슬 감을 찾기 시작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참 고민일 거예요. 그죠? 내가 부족했던 부분, 내가 헷갈렸던 부분들을 먼저 학습을 첫 번째로 하세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쫙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이런 얘기에 재학생들은 무슨 얘기? 쌤, 저 내신 기간인데 어떻게 해요? 내신을 할까요? 수능 공부를 할까요? 저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내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푼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빠르게 익히면 되죠. 우리 저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고3만 다닐 때, 쌤, 저 내신 포기할래요. 내신 포기할래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내신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고 했더니 벡터를 그렇게 잘 푸는 거예요. 벡터를 어마어마하게 잘 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와서 뭐라고 하냐? 쌤, 벡터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포맷이 된 거죠.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명심하세요. 재수생이 우리보다 약간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 얘네도 많이 놀았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할 만큼 하시고 심리적으로 뒤처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두 번째, 쌤 또 질문하는 게 많아요. 쌤, 전 EBS를 할까요? 개념서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쌤, 저 EBS를 할까요? 개념서를 할까요? 이거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제가 봤을 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서를 안 할 수도 없고요. EBS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부터 할 거냐? EBS에 관한 것들은 뭐예요?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인데요. 개념서는 뭐예요? 공부입니다.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야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데 A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한 30%, 문제풀이를 70% 해도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면 2등급까지 가능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EBS의 그 지저분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다면 점수는 충분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교재, 방송교재를 꾸준히 푸셔야 돼요. 왜요? 그렇죠. EBS 70% 나온다면서요. 문제풀이는 거의 비슷하게 유사한 문제, 좀 이따 보실 건데요. 문제풀이 과정이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A형 같은 경우 어떻게 공부하자고 그랬죠? 개념 공부하시고 문제풀이 위주로 패턴 연습하자고 했죠. 그죠? B형 어떻게 하라고요? 개념서 많이 보시고 문제풀이 공부하면서 복잡한 계산 끝까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해볼 건데요. 문제 어떻게 풀 거냐, 공부 어떻게 할 거냐의 가장 본질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이해해라.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르겠으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어도 질문하셔가지고 계속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나만의 것으로 바꿔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걸 그대로 뺏기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해 주는 거 그대로 뺏기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나 학원에서 하는 거나 인터넷 강의를 보시거나 다 가능하니까요. 먼저 선생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베껴서 옮겨 적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베끼면서 또 어떻게 엄청 뭐 알록달록 이쁘게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내 것만 하자, 내 것만. 내가 나만 알아볼 수 있게만 하시면 돼요. 공부해서 남 줍니까? 나만 하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예,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암기하셔야 돼요. 왜 암기해야 돼요? 야, 이해했어. 정리했어. 그럼 그거 외워야지. 안 외울 거야? 누구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예,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잘 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요거 계속 하다가 문제 못 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 잘해서 문제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 선생님, 저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안 풀려? 이해했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정리 안 했는데. 외웠어? 공식도 안 외웠어?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 이런 거죠. 이 사고 과정이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적용을 시켜보는 게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리하시는 거, 이해하시는 겁니다. 요 두 개가 수학에서 안 되시면 암기 안 되고요. 요 문제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문제풀이를 어떻게 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흐름 잡는 것까지 해볼 거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모니터에 있는 문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EBS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수학 2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냐? fx 3차식 주어졌고요. 9 있습니다. 9 여기 쓰러진 건데 함수 fx 역함수 요거 3차 함수 있고요. gx 있고요. gx가 뭐래요? 역함수래요. 근데 이런 문제 있죠. 아, 이런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처음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 역함수가 뭔지 생각을 첫 번째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역함수가 뭔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자, 이게 수렴 극한값이죠.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확인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 문제풀이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 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끊어서 3차 함수네 3차 함수 어떤 모양이 있지 생각해 보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 요거 역함수네. 그럼 역함수가 뭔지 역함수만도 공부해도 돼요. 세 번째, 요 극한값 어떻게 구할 건지 이렇게 문제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그 연습을 하시자고요.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뭐라고 하냐? 평가원 작년 9월 21번 문제입니다. 원래 고난도 문제 연계 안 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허를 딱 찔러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돼? 복귀학 같은 거.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요. fx가 또 역함수 똑같죠? 문제풀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나 어때요? 이미 답이 주어져 버렸죠.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요? 이런 풀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어떻게 풀 건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예, 답안지 한번 볼게요. 해설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야, 첫 번째 이건 EBS 문제풀이인데요. EBS 문제풀이 이만큼 잘 보세요. 기억하세요, 이만큼을. 예, 다음 보면서 할게요. 다음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이 과정이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고난도 문제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떻게 하자? 정확하게 문제를 쪼개서 풀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흐름은 이렇게 잡아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제풀이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냥 막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푼다? 1번 막 푼다. 막 푸세요. 그럼 풀 수 있는 거 모르면 정해졌겠죠?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예, 오답만 다시 풀어보세요. 세 번째, 이 오답 중에서 그리고 막 풀었던 문제 중에서 내가 헷갈렸던 거, 별표 쳐놨던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문제를 탁탁탁탁 끊어서 보라고요. 문제를 끊어서 보시면 우리가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부를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거 한번 보시면은 공부 목적 왜 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A, B형 비교하자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A형, B형 선택 어떻게 하자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공부 어떻게 하자 그랬죠? A형은 패턴대로, B형은 기존 그대로 하자 그랬어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제 외우고 실행하시면 돼요. 적용시키면 돼요.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되짚어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택형 수능의 첫 타자인 여러분들의 필요와 그리고 선택, 그리고 학습 전략 등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수능 시험 이제 2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시험 잘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시험 잘 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세웠던 계획 끝까지 한번 지키시고 오늘 밤부터 불살라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